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허규현입니다. 이번 4편에서는요. 당뇨, 발견했다면 이것만은 챙기자 편입니다. 자, 당뇨 알지만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뇨는 우리나라 유병률이 성인에서 약 10%, 즉 10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뇨의 위험률이 높은 당뇨 전 단계의 유병률까지 합치면 그 유병률이 더 훨씬 증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놓치는 이유는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면 다음, 다뇨,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약간 피곤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없는데 당뇨가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당뇨가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 절단율은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원인입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또한 당뇨병이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증가됩니다. 또한 성인 시력 손실의 가장 높은 요인 또한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으로 인해서 전신에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이 단지 고혈당만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외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한 혈관이라든지 대혈관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관리 원칙이라고 하면은 혈당을 정상화해야 되는 것, 또 본인의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 또 정상 혈청 지질 농도를 유지하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이런 4가지를 모두 다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혈당 조절을 내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는 자가혈당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 혈당을 측정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연속 혈당 측정, 이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당화혈색소. 이것은 혈당 조절의 평균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측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2~3개월간의 혈당 조절이 평균적으로 어떠한지를 비교적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매 3개월마다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지만 당뇨병인 경우에 6.5%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평균 혈당이지 그때그때 혈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혈당을 알기 위해서는 자가혈당, 즉 상황에 따른 혈당을 바로바로 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혈당은 24시간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측정해보지 않고 내 혈당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혈당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먹은 식사, 또 운동 여부,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상태인지 아니면 급성 질환 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측정할 수 있어야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가혈당은 검사하는 그 시점의 혈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식사나 운동 또는 약물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인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실 때는 이런 자가혈당 측정기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실 때 동시에 측정을 했을 때요. 20% 이내로 오차가 있으면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시간 이상 공복했을 때 혈당이 정상의 경우에는 100 미만이고요. 당뇨병이 있을 때는
대략 80에서 120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째가 가장 혈당이 피크로 오르는 때인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140 미만이고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180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당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될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공복 시에 공복 혈당 한 번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2시간 혈당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측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상황에 따라 측정 횟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에서는 하루에 4번에서 7번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전 혈당,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내가 체크를 한다 할지라도 놓치는 혈당이 있고 또 잠자는 동안의 혈당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숨은 혈당을 찾는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72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건데요. 본인 몸에 부착을 하면 실시간 혈당이 다 체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고혈당이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잠자는 사이에 실제로 저혈당이 있는데 모르고 아침에서는 혈당이 괜찮으니까 밤 사이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 예측되는 분들은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혈당을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혈당도 조절하는데 아까 그 당뇨의 위험한 원인이 바로 합병증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합병증은 누가 생기고 어떻게 스크리닝하고 검사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 합병증 많이 생기는 장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성 신장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6개월에서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안저 촬영을 통해서 망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없거나 내살 같지 않고 시린 증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혹은 어지러움증이 있을 땐 자율신경 검사 등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에서 심혈관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런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운동 부하 검사 등을 통해서 심장 질환 여부를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리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말초 혈관 질환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동맥경화 정도가 어떤지를 조금 더 민감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심장 CT를 통해서 그 동맥경화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거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당뇨병이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언제 필요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우선 인슐린이란 무엇일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당이 혈중 농도, 당이 올라갈 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기저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고요. 특히 식사 후 혈당이 오를 때마다 인슐린의 피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만성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그 작용이 떨어져 있는, 즉 인슐린 저항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런 게 몇 년,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부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제2형 당뇨병의 경과라고 하고요. 또 성인과는 달리 소아에서 생기는, 흔히 소아에서 생기는 1형 당뇨병은 처음부터 인슐린 분비가 없는 그런 당뇨병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경구약을 쓰더라도 나중에 인슐린 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 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될 때, 또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1형 당뇨일 때, 또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일 때, 그리고 췌장 질환이 있어서 췌장을 절제하게 돼서 아예 인슐린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췌장 절제술을 받은 상태에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의 자가 관리, 그리고 합병증의 검사, 그리고 인슐린 주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당뇨 관리, 밥상과 운동에 답이 있다 편입니다. 감사합니다.